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연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얼굴 패권 아니겠습니까? 얼굴 패권의 원조, 진정한 얼굴 패권. 송호창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꼭두 새벽인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하와이 대학에 있어요. 하와이 대학. 예. 뭐 하십니까, 거기서? 여기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워싱턴 오실 때 네. CSIS라고 전략문제연구소라는 워싱턴 DC의 큰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네네. CSIS가 만든 미국, 일본, 한국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 때문에 네. 포럼 참여하는 걸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맡으신 건가요? 역할 맡은 거는 없고요. 네. 작년부터 제가 지금 워싱턴 DC에 나와서 네. 새로운 한국 정부가 맞이하게 된 이 외교 안보상의 어려움이 참 많아서 오. 제가 일정하게 할 역할이 좀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국 외교 능력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도로 못한다. 그리고 국가 무역 규모나 이런 게 세계 10위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네. 외교나 국가 역량을 수십 위 이상으로 떨어질 정도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익히 다 알려져 있는 거라서 네. 그런 좀 일단 국가 이익을 나라 밖에서 제대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고. 아무도 안 시켜준 일을 혼자 이 일이 이제 필요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지난 국회에 있는 동안 4년 동안 외교 관계 문제를 참 많이 좀 느끼고 경험을 해서 그리고 국회에 있는 동안에는 또 이제 하기 어려운 역할들이 좀 많아서 네네.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밖에 나와 있으면서 이런 역할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하고 있죠. 지금 그 미국 싱크탱크들이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인식 이런 거는 느껴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바닥. 정부나 전문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은 별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꼭 한국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기도 한데 네. 한국의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특히 미국과는 외교 국방 간의 상에서 이제 동맹국가로 돼 있는데 동맹국가이면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서로 주고받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럼 결국 그런 걸 제대로 설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과 정책도 제대로 충분하지 못하고 네. 특히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는 그리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에 그냥 급급한 그런 외교 또는 한미 관계 풀어왔다 하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아요. 하자는 대로 계속 잘 따라가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좋아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이제 불신을 받고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하는 아주 워싱턴에 나와서 국회에 있으면서도 그건 좀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건데 네. 한국 정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건 유럽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네트워크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정책도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갈고 닦고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인적 네트워크로 이게 축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경우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분단되고 미군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 이익을 제대로 지킬 만한 그런 시간과 역사적인 어떤 경험의 축적이 좀 모자란 결과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싱크탱크라 그러면 뭐 확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건 철저히 비공개로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고, 이게 매년 이런 그 포럼이나 컨퍼런스 같은 걸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 현직 또는 전직 국방부, 국무부 또는 이제 민간 연구소, 네. 연구의 고위 그 정책 결정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3개국의 미국, 일본, 한국의 전현직 주요한 의사결정, 정책 결정을 하는 시니어 그룹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싱크탱크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 한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이 그렇게 뭐 포럼에 참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세요? 작년 여름부터 이제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사이스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 와 있는데, 대학의 소속 연구소에 와 있으면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워싱턴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같이 접촉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이 포럼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딱히 누가 시킨 건 아니란 말이죠? 뭐 제 전문이 별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 전문이라. 네. 그 사이스라는 네. 이 연구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의 전문가들 한 10여 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초청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마찬가지로 전현직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생활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마땅히 뭐 이렇게 돈이 벌리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돈을 쓰는 일이죠. 은행이 다 지원을 좀 해주고 은행 후원을 통해가지고 네. 지금 가족들, 와이프는 아직 한국에 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셋이 지금 나와서 남자들 셋이 밥해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완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안보 분야가 조금 뭐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워싱턴으로 나가신 지가 조금 되셨으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 걸로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현지에서. 그리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부터, 물론 그 전부터 쌓인 거지만 특히 외교 쪽이 제대로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또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지원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맹으로서, 동맹국가로서 얻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앞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의 문제고, 사람이 제대로 그런 설득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교를 담당해야 되고, 번째는 정책 콘텐츠의 문제죠. 한국의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이슈별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계속 뭐 지난 대선 때부터 뜨거워졌던 그 한미 간의 그 사드 배치 문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미 통상 FTA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채우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그 두 가지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한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목적의식과 그런 활동을 하는데 훈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필요한데,
기존의 외교부의 그 역할을 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장관부터 모두가 다 이제 교체가 되긴 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꽤 새롭게 책임을 맡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강경화 장관이나 새롭게 외교안보팀의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편으로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평가는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 가시는데 예. 어떻게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제가 내일 일요일까지 여기에 행사를 하고 네. 월요일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들어가는데 가서 아직까지는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혹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에는 언제쯤 들어오세요? 일단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외교 안보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한국에서도 여러 이제 외교부나 정부에서도 할 거고 전문가들도 할 거지만 미국에서 특히 이제 이 핵심 부인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정책과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소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최대한 좀 새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일단 좀 하는 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네. 뒤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새로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열심히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작년에 이제 총선에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공적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이 리세팅을 하는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계기 시간이기도 하고 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제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 중요하겠죠. 지금 거기서 아무도 안 시키는 일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신데 지금 그렇게 네. 혼자만 하시면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다행이네요. 작년부터 언론 뉴스를 통해서 워싱턴 또 백악관 트럼프의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한국으로 전달이 되긴 하는데 네.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게 한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네. 잘못 전달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워싱턴 정가와 그 워싱턴 동향 분석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네. 워싱턴의 각 이슈별로 정부나 의회나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한국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 방송에서 같이 얘기하면은 청취자들의 네, 그렇죠. 한반도의 외교 문제 이게 이제 갈수록 중요한 이슈로 계속 커지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워싱턴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건 뭐 이렇게 제가 떡밥을 물지도 않았는데 훅 들어오시는군요. 어쨌든 워싱턴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네. 상당히 궁금해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한국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 수단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오늘 마무리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영어로만 말을 하다가 한국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예전에 이제 정치인으로 또는 시민운동을 하던 한 사람의 변호사로 접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새로운 공간에서 그동안 그 에너지도 재충전하고 하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전문가들은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주고 관점을 제시하는데 최대한 좀 노력해서 한번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연락 드려가지고요.
네. 하와이에서 활동하시는 거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만나시면 김프로쇼도 많이 알려주시고 지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실 때가 아니고요. 이 한국의 김프로쇼를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프로쇼에 대해서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되겠네. 좀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드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김프로쇼가.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송호창 전 의원 연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방송 전에 제가 이렇게 살짝 운을 좀 띄우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훅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농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영화 트랜스포머 가지고 황대리 배감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거기에 3개국의 미국, 일본, 한국의 전현직 주요한 의사결정, 정책 결정을 하는 시니어 그룹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싱크탱크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 한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이 그렇게 뭐 포럼에 참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세요? 작년 여름부터 이제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사이스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 와 있는데 대학의 소속 연구소에 와 있으면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워싱턴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같이 접촉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이 포럼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딱히 누가 시킨 건 아니란 말이죠? 뭐 제 전문이 별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 전문이라. 네. 그 사이스라는 네. 이 연구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그게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건 뭐 유럽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네트워크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정책도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뭐 수백 년 동안 갈고 닦고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인적 네트워크로 이게 축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경우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분단되고 미군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하는 뭐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 이익을 제대로 지킬 만한 그런 시간과 역사적인 어떤 경험의 축적이 좀 모자란 결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싱크탱크라 그러면 뭐 확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건 철저히 비공개로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고 이게 매년 이런 그 포럼이나 컨퍼런스 같은 걸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 현직 또는 전직 국방부, 국무부 또는 이제 민간 연구소, 네. 연구소의 고위 그 정책 결정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도로 못한다. 그리고 국가 무역 규모나 이런 게 뭐 세계 10위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네. 외교나 국가 역량을 수십 위 이상으로 떨어질 정도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뭐 익히 다 알려져 있는 거라서 네. 그런 좀 일단 국가 이익을 나라 밖에서 제대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고. 아무도 안 시켜준 일을 혼자 이 일이 이제 필요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지난 국회에 있는 동안 4년 동안 외교 관계 문제를 참 많이 좀 느끼고 경험을 해서 그리고 국회에 있는 동안에는 또 이제 하기 어려운 역할들이 좀 많아서 네네.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밖에 나와 있으면서 이런 역할이 또 뭐 중요하기도 하고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하고 있죠. 지금 그 미국 싱크탱크들이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거는 느껴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바닥.
정부나 전문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은 별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뭐 꼭 한국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연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얼굴 패권 아니겠습니까? 얼굴 패권의 원조, 진정한 얼굴 패권. 송호창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꼭두 새벽인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하와이 대학에 있어요. 하와이 대학. 예. 뭐 하십니까, 거기서? 여기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그 워싱턴 오실 때 네. CSIS라고 전략문제연구소라는 그 워싱턴 DC의 큰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네네. CSIS가 만든 미국, 일본, 한국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 때문에 네. 포럼 참여하는 걸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맡으신 건가요? 역할 맡은 거는 없고요. 네. 작년부터 제가 지금 워싱턴 DC에 나와서 네. 새로운 한국 정부가 맞이하게 된 이 외교 안보상의 어려움이 참 많아서 오. 제가 뭐 일정하게 할 역할이 좀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국 외교 능력이 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기도 한데 네. 국의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특히 미국과는 뭐 외교 국방 간의 상에서 이제 동맹국가로 돼 있는데 동맹국가이면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서로 주고받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럼 뭐 결국 그런 걸 제대로 설명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과 정책도 제대로 충분하지 못하고 네. 특히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는 그리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에 그냥 급급한 그런 외교 또는 한미 관계 풀어왔다 하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아요. 하자는 대로 계속 잘 따라가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좋아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이제 불신을 받고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하는 아주 워싱턴에 나와서 국회에 있으면서도 그건 좀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건데 네. 한국 정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